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주 초까지는 부활절 이슈가 있어서요, 유럽 시장은 어제까지도 개장은 안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어제 열렸었죠. 어제 열린 미국 시장은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다우존스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결국에는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그것보단 좀 약하게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둘 다 모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보합 수준에서 코스피는 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금일에 이 국내 증시가 잘 버텨줬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각으로 오후 8시 반, 유럽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S&P 500이라든지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한 흐름을 좀 계속 가져가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오늘 4월 6일 오후 8시 반 기준으로는 우리 국내의 확진자 수가 508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600명 정도 가까이 돌파를 좀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 상황이 조금 더 기존보다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좀 시장을 조금은 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금 이제 500명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참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하고 서울 시장 보궐선거가 내일 당일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께서 투표하러 가시고 하실 텐데요, 물론 사전선거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움직이시면서 조심스럽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주가지수는 흐름을 가져가고 코로나 또한 역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사실 오늘은 강한 종목들도 있었고요, 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여러분들께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자면 아마 상한가를 찍은 한화투자증권일 겁니다. 두나무 지분 보유해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워낙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가 사실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장중에 한 7,800만원 가까이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그저 그런 가상화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증시에 조금은 재미없는 흐름 보시면 국내 증시가 이런 상승을 가져가다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코인도 함께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대부분 많은 동료들, 친구들도 코인을 조금 손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다양한 코인들에 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이슈라든지 두나무 지분 보유에 대한 기업 일제히 강세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슈들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조정이고요,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 이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너무 강하지 않다,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흐름이 이제 곧 3200포인트 뚫어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파워풀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수준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외국인이 5816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 많이 샀어요. 최근에 한 4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그죠? 5거래일 동안에 딱 하루 빼고 계속 5천억, 1700억, 5800억 순매수했습니다. 적은 금액 아니고요. 다만 코스닥은 기금에서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개인만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매매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셀트리온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매매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좀 흐름을 찾기가 좀 쉽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22평선 돌파를 하는 이 골든크로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 그죠? 그리고 이게 물론 한 번 정도 이 중요한 라인 32만원 정도를 지금 안착 시도를 했지만, 보시면 이렇게 양봉으로 안착 시도를 했다가 지금 밀려버리니까 쭉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평선에 걸렸는데, 만에 하나 20평선을 뚫고 내려온다면 다음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20평선 골든크로스 상에서 매수를 하는 타점이 나올 것이다. 지금 보면 이 셀트리온이 상당히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22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에 강한 양봉, 혹은 돌파를 해주면 추세 상승에 대한 전환을 가져가는 뭐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음봉으로 좀 빠지고 적산병으로 빠지고 20평선 걸쳤지만요, 매수에 대한 순매수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210억, 480억, 100억 해서 어쨌든 담고 있다라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 속에서 순매수는 어쨌든 외국인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기관이 뭐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의 순매수가 나온다면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과 개인 이 두 주체가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가져가면서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점을 살펴보신다면, 사실상의 셀트리온의 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에 좀 치중하면서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하시면서 가시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22평선 지지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뚫린다면, 깨진다면 저는 뭐 계속 밀려서 28만원까지 빠지기보다는 빠지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반등을 좀 해주고 다시금 22평선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냐. 단기든 중기든 이런 흐름을 좀 틀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에 매수에 대한 신호를 좀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많이 빠져요.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이 추세도 조금 아쉽게도 제대로 좀 틀어내지는 못하는 느낌입니다. 보시면 뭐 이 셀트리온도 이 추세가 현재 뭐 여기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라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0평선을 깨지 않는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차트상으로만 보면 조금 위험한 위치긴 하거든요. 다시 눌려서 또 한 번 바닥을 찍고 간다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사실은 뭐 걱정보다는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서서히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이런 상승 후에 반전 하락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기존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이 매물대가 상당 부분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변곡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이어진다면 어느 시점에서 언제 사고 매도하느냐, 사실 단기적인 흐름으로 매수 매도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셀트리온 한 종목 가지고만으로도 추세가 깨지기 전에 매도하고 다시 추세가 살아나면 매수하는 그런 전략만 가져가도 충분히, 이슈가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고 레키로나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인 이런 흐름을 타면서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약은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의 종목이라서 뭐 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이 구간을 좀 깨진다면요, 그 다음에서 이렇게 뭔가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라인은 뭐 이 양봉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한 14만원 정도인데, 가급적이면 더 깨지지 않고 좀 반등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평선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주저앉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상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조정을 길게 가져가다가 여기서도 이 구간대, 여러분들 제가 영상 만들 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셨던 분들이 이 구간대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거의 반년입니다. 이 반년 동안 조정받고 움직이지 않다가 순식간에 뭐 10만원대가 27만원까지 그냥 한 달 만에 가버렸어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약이라는 종목은 사실 상승하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볍죠, 이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물론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에서 특별하게 좀 이탈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만원 14만원 정도 요 수준에서 이탈이 없이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있게 지켜보고 22평선을 돌파하거나 돌파 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좀 그런 전략으로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 강한 상승의 추세의 전환을 이뤄냈을 때 여기서 돌파하고 안 깨지고 가다가 지지를 사실은 해줬거든요. 이 지지와 동시에 쭉 지금 가는 그런 흐름들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갈 타이밍은 보여 계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순매수를 하면 매수를 하면서 들어갈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든 중기든 충분히 저점을 잡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그 초입에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이슈가 뭐 붙더라도 세게 붙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움직임을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울러서 이 코스닥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어쨌든 뭐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이틀 양일간 4월 1일과 3월 31일에 약 70억 조금 넘은 순매수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기관과 외인 양매도를 일관을 하면서 개인만 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짚고 21평선 돌파하는 수준의 흐름,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커플링하는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역시 22평선을 아예 깨버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1차적으로 12만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1만원 정도 라인대에서는 조정을 이어가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셀트리온과 커플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든 헬스케어는, 특히 헬스케어는 이 셀트리온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더 판단하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눌리고 흐름을 반전시키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만약에 밀린다면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22평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은 더 기다리고 오히려 한 11만원 정도 라인까지 좀 쭉 빠지고 나서 물량을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강한 상승 후에 반등하고 나서 다시 밀렸는데 지금 아직 호재는 많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 세 종목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접근한다면 분명히 실망을 주지는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나서 또 밀렸을 때 보면 꼭 다른 종목들을 사게 되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이미 높은 구간에 있고 그때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틀어서 안착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갈 때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권으로도 이 세 종목을 가지고 핸들링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역시 마찬가지 개인만 계속 좀 담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떤 시그널,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가 빠졌을 때 담으신 분들이 조금 수익을 내셨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강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갖고 지켜보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한타증권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유한타증권 앱스토어에서 유한타증권을 검색하셔서 계좌 개설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휴 콘텐츠로서 저희 쩐대리TV와 유한타증권이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개설 확인을 통한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해 주시고 이렇게 제휴 콘텐츠에 쩐대리 검색을 해 주신다면 후원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제가 효과라고 하는 게 말씀 맞나 모르겠네요.
후원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계좌를 좀 하나 개설해서 제휴 컨텐츠와 쩐대리 좀 조회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셀트리온은 현재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흐름 자체가 좀 깨졌지만 저는 아직은 셀트리온의 많은 이슈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이슈화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간헐적인 브리핑과 분석을 통해서 영상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절한 시점에 언제 과연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눌렸다가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의 초입에 들어가는 것이, 왜냐면 많이 시세를 줬잖아요 20년도에. 그래서 그런 좀 나름대로 어떤 트레이딩을 하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매매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